적게 먹는데도 살이 더 찌고 매일 아침부터 피곤하고 여기저기가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먹게 되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하라는 검사는 다 했는데 괜찮다고만 해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답답한 마음에 누가 이게 좋다고 해서 혹은 인스타 광고를 보다가 자꾸 뭘 사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나이 탓을 하면서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하게 됩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인데요. 진단이 없지만 불편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차라리 병명이라도 나오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신경과 질환 중에 진단이 나와서 완치되는 병은 거의 없거든요. 병명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할까? 그리고 나도 그 정도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한데 그냥 살았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생리통과 두통도 없어지고 한 번씩 어지럽거나 다리가 저리던 것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진 거죠. 그 변화가 신기해서 공부를 하다가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이 생긴 건 아니지만 기능은 떨어져 있는 상태를 회복한다는 개념인데요. 모든 병의 시작은 몸의 기능이 떨어지다가 진짜 많은 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병으로 진단이 됩니다. 기능의학은 이렇게 진단 후에 약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검사는 정상이어도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부터 좀 더 원인을 알아보고 그 근본 원인을 교정해보자는 겁니다. 어지럽고 머리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뇌 MRI, 피검사, 자율신경 검사 모두 다 정상인 거예요. 이비인후과에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라서 평상시에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제탄수화물, 배달음식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품 첨가물이나 과당, 밀가루 같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겠죠. 그런 음식들이 장내 세균총도 망가뜨리고 장세포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장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먹어도 영양 흡수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단백,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필수 영양소들의 흡수가 잘 안 되게 되었고, 영양 흡수가 안 되면 세포를 구성하는 어떤 세포 골격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포가 에너지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세포들이 시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육세포 기능이 떨어진다면 관절의 부하가 더 걸리게 되면서 관절염이 생기거나 어디 다쳤을 때 골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가 잘 걸리고 잘 낫지 않게 되고, 요즘 젊은 분들이 대상포진이 걸리는 이유도 그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인슐린이 항시 분비되면서 먹는 족족 지방을 만들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인슐린과 고혈당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계속 아프게 됩니다. 또 인슐린이 자주 많이 나올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이럴수록 세포의 에너지 더사는 더 나빠지고 전반적인 세포의 기능을 또 망가뜨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를 머리 아프다고 진통제를 쓰면서 본다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진 않는 거죠. 근본적 원인인 식단을 바꿔야 되는 거겠죠. 제일 먼저 안 좋은 음식들을 끊어야 되고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장이 안 좋으면 장을 회복하는 식단도 해야 될 거고요. 물론 식단을 바꾸더라도 세포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또 지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을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저 그냥 하는 뻔한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가 바꾸기에는 너무 바쁘고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감사하게도 저랑 결이 잘 맞아서 제 이야기를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드시던 진통제나 어떤 정신과 약물을 줄인 분들도 있거든요. 덤으로 살이 빠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들어오실 때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의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많이 없었는데요. 기능의학을 공부한 뒤로는 그럴 때 종종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료를 하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환자분이 뭘 먹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스트레스는 뭐가 있는지 다 물어봐야 되고요. 환자들한테 이게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를 또 설득해야 되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얘기를 드렸는데 환자분들 설득이 안 되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가 제 이야기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함께 건강을 회복하는 4주간의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선정된 분들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질문을 진행할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각자에게 필요한 루틴을 좀 가이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다 고치기는 힘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루틴을 바꿔서 내 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루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걸 유지할 동기가 생기고 다른 좋은 습관들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루틴을 제가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드려도 막상 하다 보면 또 꾸준히 하기 힘든 이유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내 생활에 맞게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빵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빵을 끊기 힘든 어떤 감정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한 직장 동료가 자꾸 빵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온라인 줌 미팅으로 각자 실행하면서 느낀 점, 실행하기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별로 최선의 선택을 저와 함께 고민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습관을 바꿀 때 가장 어려운 게 환경 세팅이거든요.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옆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같은 결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습관의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가족과 관련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과 인생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나누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좀 회고하는 기록을 좀 써보시라고도 말씀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런 걸 돌아볼 어떤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습관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챌린지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 몸이 별로인지는 좀 됐고 여러 좋다는 방법도 써보고 병원에도 가봤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 혹은 이번 기회에 내 삶을 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고 싶으신 분들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의 존중감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연결될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각자 병은 자기가 고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바쁘게 사느라 내 몸과 연결이 희미해져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우리가 잘 놓치다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몸의 신호를 들어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막연했었는데요. 계속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되고 제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과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도 많이 확장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기능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의 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여기 끝까지 신청해 주셨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는 뜻일 텐데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